영상 속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 또는 증상이 심하게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일상 속 건강을 함께 챙기는 가정의학과 의사입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50대 이후 꼭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할 비타민 D 이야기, 그리고 음식과 햇볕으로 안전하게 채우는 방법을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바깥 활동이 줄고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하다 보니 나도 혹시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디서 들은 정보만 믿고 급하게 따라하다가 오히려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지요. 오늘은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내 생활을 기준으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루틴을 만들면 좋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의 힘, 균형감, 넘어짐에 대한 불안까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한 번쯤 체크해보는 것이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만나는 60, 70대 환자분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 67세 김 어머님이 오셨습니다. 경기도 쪽 아파트에 사시는데 남편분은 은퇴 후 집에 계시고 어머님은 주로 손주를 돌보며 하루가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셨어요. 아침에는 손주 등원 준비를 도와주시고 점심은 대충 남은 반찬에 밥 한 숟갈로 때우고 오후에는 장을 보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금세 해가 져버린다고요. 예전에는 그래도 나는 부지런히 움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신다고 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금방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장바구니를 들고 오면 팔과 어깨가 욱신거리기도 하고 밤에는 종아리에 쥐가 와서 잠이 깨는 날이 늘었다고요. 어머님은 제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원래 60대 후반이면 이런가요? 나이 탓인가요? 그 질문을 하실 때 표정에 섞인 불안이 참 컸습니다. 어머님이 더 걱정하셨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분이 넘어져서 손목 골절로 수술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부터 본인도 혹시 넘어지면 크게 다치지 않을까 겁이 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지를 다시 꺼내보셨는데 거기에 적힌 비타민 D 수치가 눈에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정상 범위라고도 하고 부족하다고도 하고 인터넷에서는 또 다들 챙기라는데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요. 그 사이 어머님은 주변 조언을 이것저것 들으셨습니다. 누군가는 햇볕은 피부에 안 좋으니 절대 쬐지 말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비타민 D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고 어떤 분은 뼈는 칼슘만 먹으면 된다고도 말했지요. 어머님은 그 말들 사이에서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렇다고 계속 실내에만 있자니 기운이 더 처지는 것 같고 음식으로 챙기려 해도 뭘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힌다고요. 저는 그때 어머님 손을 잠깐 잡아드리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느끼시는 피로와 뻐근함이 전부 비타민 D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비타민 D를 한 번은 점검하고 생활 속에서 채우는 길을 잡아두면 도움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들이 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머님의 하루 리듬에 맞춰서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머님은 그 말에 조금 안도하신 듯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거창한 건 못해요. 손주도 봐야 하고 무릎도 썩 좋지 않거든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안전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요. 바로 그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김어머님처럼 나이 탓인가 하며 지나치다가 문득 불안해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증상과 상황에서 비타민 D를 떠올리게 되는지, 그리고 왜 50대 이후에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 아주 쉬운 말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어머님과 이야기를 더 나누다 보니 생활 패턴이 아주 전형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기는 하지만 바람 들어오는 게 싫어서 커튼은 반쯤만 치고 지내신다고 하셨어요. 밖에 나가도 잠깐 쓰레기 버리거나 마트까지 차로 다녀오는 정도라서 햇볕을 피부에 닿게 받을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미가 더 생길까봐 자외선 차단제를 사계절 내내 꼼꼼히 바르셨고 모자까지 깊게 쓰는 습관이 있으셨지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피부 건강을 생각하면 중요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햇볕을 사실상 거의 차단하는 생활이 너무 길어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식사도 비슷했습니다. 등푸른 생선은 비린내가 싫어서 거의 드시지 않고 달걀도 콜레스테롤이 걱정돼서 주일 2번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우유나 요거트도 속이 더부룩할까봐 잘 안 드시고 버섯은 좋아하지만 자주 챙겨 먹기에는 손이 많이 간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진료실에서 늘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현실적인 하루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시간, 집안일, 무릎 통증, 피부 걱정, 소화 불편감 같은 것들이 다 얽혀서 어느 날 갑자기 이상적인 건강 습관으로 점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제안드린 첫 번째는 거창한 처방이 아니라 점검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수치를 한번 확인하고 뼈 건강이나 근육 상태도 같이 살펴보면서 어머님께 맞는 생활 루틴을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비타민 D는 부족해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무작정 많이 챙기는 방식도 누구에게나 맞는 답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병이 있거나 다른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방향을 잡아야 더 안전합니다. 어머님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부터 뭘 대단히 바꾸기 전에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부터 보는 게 먼저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맞습니다. 50대 이후 건강관리에서 가장 큰 차이는 느낌으로 버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불안이 올라오기 시작한 시점에 작은 점검과 작은 루틴을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생활이 편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예전보다 유난히 피곤하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고 넘어질까 조심스러워지고 햇볕은 거의 못 보고 지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신호들이 꼭 비타민 D 하나로만 설명되지는 않지만 비타민 D를 점검 목록에 올려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D와 관련된 변화는 대개 아주 드라마틱하게 한 가지 증상으로만 나타나기보다는 일상의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무너지는 형태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립니다. 이게 나이 탓인지 스트레스 탓인지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건지 경계가 흐리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거워서 이불에서 일어나는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하던 집안일이 조금만 길어져도 금세 지치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축 처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계단이나 경사로를 오를 때 허벅지와 종아리가 빨리 당기고 숨이 차서 내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나 싶을 때도 있고요.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빠르게 체감되기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이 근육의 불편감입니다. 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몸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어깨나 허리 주변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반복됩니다.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나서 벌떡 깨는 일이 잦아지면 다음 날은 더 피곤해지고요. 이때 사람들은 흔히 마그네슘만 챙기면 되나, 스트레칭만 하면 되나 생각하시는데 생활 전반을 함께 보면서 점검할 항목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놓치기 쉬운 것이 기분과 의욕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기분이 오르내릴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의욕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늘거나 이유 없이 무기력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이런 변화는 수면, 우울감,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등 여러 요인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타민 D를 포함한 기본적인 영양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생활 리듬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50, 70대 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느끼는 주제가 있죠. 바로 넘어짐입니다. 예전에는 살짝 비틀려도 괜찮네 하고 넘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발이 걸리거나 바닥이 미끄럽거나 어두운 계단이 무서울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넘어짐은 단순히 통증으로 끝나지 않고 골절로 이어지면 활동량이 줄고,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줄고, 그러면 다시 넘어질 위험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건강관리는 큰 병을 막는다는 거창한 목표보다 넘어지지 않고 내 생활을 유지한다는 목표가 훨씬 현실적이고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뼈는 칼슘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칼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칼슘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몸이 칼슘을 잘 쓰게 만드는 조건, 즉 햇볕과 생활 습관, 다른 영양 상태, 운동 상태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이 퍼즐의 한 조각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면 피부가 걱정돼서 햇볕을 거의 안 봐요. 그럼 음식만으로 채우면 되나요? 음식만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식단만으로 충분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햇볕을 전혀 안 보는 삶과 무작정 오래 쬐는 삶 사이에서 안전하고 현실적인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꼭 덧붙입니다. 어머님, 너무 어려운 계획 말고요. 지금 생활에 붙일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조각부터 시작해봅시다.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도 50대 이후에는 생활이 실내 중심으로 바뀌기 쉽고 계절에 따라 햇볕 노출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본 검사로 확인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 결과의 해석과 다음 단계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지병이 있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왜 50대 이후에 비타민 D를 더 점검해야 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몸이 비타민 D를 만드는 효율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우리의 생활이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운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타민 D는 음식으로도 들어오지만 우리 몸은 햇볕을 통해 피부에서 비타민 D를 만드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변화와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같은 조건이라도 예전만큼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왜 지금은 점검하라고 하죠? 그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요즘 50, 70대 분들은 과거보다 훨씬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늘기도 하고 손주를 돌보느라 바쁘다 보니 잠깐씩 밖에 나가도 이동 위주가 되기 쉽습니다. 차를 타고 다녀오고 잠깐 시장에 들르고 다시 집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실제로 햇볕이 피부에 닿는 시간은 생각보다 매우 짧아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피부 건강을 위해 자외선 차단을 더 꼼꼼히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모자, 긴 소매,
양산까지 챙기는 건 분명 피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로 햇볕을 사실상 거의 차단하는 생활이 오래 이어지면 비타민 D 측면에서는 부족해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피부를 보호하는 것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현실적인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 계절의 영향도 큽니다. 겨울철에 바깥 활동이 줄어들고 옷이 두꺼워지면서 햇볕 노출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봄과 여름에도 더위나 미세먼지, 자외선 걱정 때문에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 수 있지요.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비타민 D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식사도 한몫합니다.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은 분명 있지만 우리가 매일 균형 있게 충분한 빈도로 챙겨 먹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등푸른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거나 달걀을 제한하는 습관이 있거나 우유나 요거트가 속에 맞지 않거나 집에서 조리할 여유가 줄어드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게다가 50대 이후에는 입맛이 변하고 소화가 예정같지 않아서 잘 먹는다는 기준 자체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여기에 체중 변화와 활동량 감소가 겹치면 몸의 전반적인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운동이 줄면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바깥 활동도 더 줄어들고, 결국 햇볕을 볼 기회도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이것만 챙기면 끝인 주제가 아니라 생활 리듬 전체를 점검하는 신호등처럼 다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부족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많이 챙기면 무조건 좋다고 단순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가 다르고 지병이나 복용 중인 약, 뼈 상태, 신장 기능 같은 요소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특히 점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음식과 햇볕, 운동 습관을 안전하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권장되는 방향입니다. 이제 그래서 비타민 D가 몸에서 뭘 하길래 중요하다고 하나요? 주르를 아주 쉬운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타민 D를 몸이 칼슘을 제대로 쓰도록 돕는 열쇠라고 자주 비유합니다. 칼슘은 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움직이고 신경이 신호를 주고받는데도 관여하는 중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재료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 쓰이는 것은 아니지요. 음식으로 들어온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고 피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뼈와 근육에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되려면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비타민 D는 그 과정에서 길을 안내하고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뼈는 단단한 돌처럼 가만히 있는 구조물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새로 만들고 정리하는 공사 중인 집과 비슷합니다. 우리 몸은 낡은 뼈를 정리하고 필요한 곳에는 새 뼈를 보강하면서 균형을 유지합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공사의 속도와 균형이 흔들리기 쉬워집니다. 그러면 뼈가 약해질 위험이 커질 수 있고 그 결과가 결국 넘어짐이나 골절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비타민 D는 뼈 공사에 필요한 재료들이 제대로 들어오고 제대로 쓰이도록 돕는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는 뼈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는 뼈보다 먼저 근육과 균형감을 체감합니다. 예전보다 다리에 힘이 빨리 빠지고 계단이 버겁고 순간적으로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늘었다고 말씀하시죠. 근육은 단순히 힘만 내는 기관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고 자세를 잡고 걸을 때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근육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비타민 D 상태가 좋지 않으면 근육 기능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 D를 점검하고 생활 루틴을 조정한 뒤에 다리가 좀 덜 후들거리는 느낌이 든다. 걸을 때 안정감이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신경과도 연결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은 근육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뇌와 신경이 지금 힘을 줘라, 지금 풀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근육이 그 신호에 맞춰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습니다.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으면 한 발 늦게 반응하게 되고 그 한 발이 넘어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건강에서 균형감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비타민 D를 포함한 기본 상태가 이 균형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물어보시는 주제가 면역입니다. 비타민 D가 면역과 관련된 여러 경로에 관여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저는 여기서 과장된 기대는 피하고 싶습니다. 비타민 D 하나로 감기나 질환을 막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건강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국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비타민 D는 단독 주인공이 아니라 뼈와 근육과 균형감, 그리고 생활 리듬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타민 D를 챙긴다는 건 알약 하나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햇볕을 보는 방식과 식사와 움직임을 조금씩 정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흔히 실수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도 방향이 극단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급하게 하다가 포기하거나 인터넷 정보에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흔한 실수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실수라는 말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행동이고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방향을 잡기 어려워서 생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왜 이랬지 하고 자책하기보다 이런 포인트를 조정하면 더 안전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햇볕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피부 노화나 기미가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커질수록 바깥을 아예 피하고 창문도 잘 열지 않고 잠깐 나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게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보호는 되지만 생활 속에서 햇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거의 사라집니다. 그래서 목표는 햇볕을 무조건 많이 폈다가 아니라 피부를 보호하면서도 생활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적절한 노출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검사 없이 감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실내에 많이 있으니 분명 부족할 거야. 나는 밖에 가끔 나가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하지만 실제 수치는 개인차가 큽니다. 식습관, 피부 상태, 활동량, 계절, 지병 여부에 따라 다르고 같은 생활을 해도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한 번쯤 점검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수치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불안도 줄고 과하게 챙기다가 생길 수 있는 위험도 피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비타민 D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뼈가 걱정되면 비타민 D만, 근육이 약해지면 비타민 D만, 기운이 없으면 비타민 D만 찾다 보면 정작 더 중요한 생활 요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거의 걷지 않는데 영양만 챙기려 하면 몸은 여전히 약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열심히 운동은 하지만 식사가 부실하면 회복이 더딜 수 있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생활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너무 급하게, 너무 크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급해지면 하루 루틴을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합니다. 매일 햇볕 1시간, 식단 완벽하게, 운동까지 매일, 이렇게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관절 상태나 컨디션에 따라 무리하면 통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며칠 쉬고,
그러면 루틴이 깨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게 시작해서 오래가는 방식이 훨씬 권장됩니다. 5번째 실수는 지병이나 복용약이 있는데도 혼자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칼슘 대사와 관련된 문제가 있거나 골다공증 치료를 받고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내 몸에 맞는 방식을 의료진과 함께 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정보가 내 몸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일반 건강 정보를 드리는 자리이니 여러분의 정확한 상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비타민 D를 음식과 햇볕으로 채우는 방법을 하루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내 생활에 무리 없이 붙이는 지속 가능한 습관입니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빛을 보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집 근처를 10분 정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 시간은 기록을 세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몸의 시계를 깨우고 바깥빛을 생활 속으로 들이는 시간입니다. 따가움이 느껴지면 그늘을 이용하거나 시간을 더 짧게 조정하시면 됩니다.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모자나 얇은 겉옷으로 보호하면서도 바깥 공기와 빛을 완전히 끊어버리지는 않는 균형을 목표로 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래 쬐는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자주 나가는 습관입니다. 유리창 안쪽에서 들어오는 빛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제한적일 수 있어 가능하다면 잠깐이라도 바깥으로 나오는 습관이 더 현실적입니다. 다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 앞 5분만으로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가볍게 몸을 풀고 날씨가 괜찮아지는 날에는 다시 바깥 10분으로 돌아오는 식으로 리듬을 유지해 주세요. 제자리 걷기, 어깨 돌리기, 종아리 스트레칭을 2분만 해도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아침 식사는 비타민 D를 직접 많이 채우기보다는 뼈와 근육이 힘을 낼 수 있는 기본 재료를 갖추는 쪽에 초점을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삶거나 계란찜으로 드시고 김이나 나물처럼 가벼운 반찬과 함께 단백질을 조금 더하는 방식이 실천하기 쉽습니다. 우유나 요거트가 잘 맞는 분들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니라 소화가 편한 양으로 자주 드시는 방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락토프리 제품이나 발효유를 선택하거나 강화 두유처럼 본인에게 맞는 형태를 찾아보세요. 아침을 자주 거르시는 분이라면 완벽한 식사를 만들기보다 간단한 것 하나를 고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달걀 하나, 요거트 한 컵, 또는 두부 반무 같은 고정점이 생기면 그날의 식단이 훨씬 안정됩니다. 점심에는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식품을 현실적으로 넣기 가장 좋습니다. 등푸른 생선이 대표적이지만 매번 굽기가 부담스럽다면 조림이나 국에 넣는 방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을 외식 메뉴로 선택해도 좋고 집에서는 냄새가 덜한 조리법을 골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오래가는 방법입니다. 조리를 하기 어려운 날은 냉동 연어 한 조각, 통조림 생선처럼 준비가 간단한 선택지를 냉장고에 두는 것만으로도 실천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버섯류는 표고버섯, 새송이, 느타리처럼 반찬으로 자주 올리기 쉬운 재료이니 볶음이나 찌개에 습관적으로 넣어보세요. 한 주에 2번만 생선 메뉴를 넣자 이렇게 목표를 작게 잡으면 오히려 오래갑니다. 점심을 드신 뒤에는 가능하다면 5분이라도 바깥 공기를 쐬며 걷는 시간을 붙여보세요. 식후 산책은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동시에 햇빛 노출을 생활 안에 자연스럽게 끼워 넣는 방법이 됩니다. 넘어짐이 걱정되시는 분은 보폭을 줄이고 시선을 너무 아래에만 두지 말고 두세 걸음 앞을 미리 보면서 안전하게 걸어주세요. 오후에는 근육과 균형을 챙기는 짧은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싱크대나 벽을 잡고 까치발 올렸다 내리기,
한 발을 앞에 두고 균형 잡기 같은 동작을 3분만 해도 충분히 시작이 됩니다.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루에 2번으로 나누어 2분씩만 해도 괜찮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통증이 심해지는 동작은 피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어지럽거나 숨이 가쁘거나 가슴이 불편해지면 즉시 쉬고, 이런 증상이 반복되면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내일을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식사와 리듬을 정리해보세요. 단백질이 너무 부족한 식사는 근육 유지에 불리할 수 있으니 생선이나 두부, 살코기, 콩류 중 하나를 작게라도 포함해보시고 채소 반찬과 함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야식이나 잦은 음주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다음날 활동을 더 줄이게 만들 수 있으니 생활 리듬 전체를 위해서도 조절이 권장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내일의 실천을 아주 작게 예약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걷기 운동화를 현관에 꺼내두거나 점심 메뉴를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다음 날이 훨씬 쉬워집니다. 몸이 약해져서 바깥 활동이 어렵거나 햇빛 노출이 거의 불가능한 환경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음식과 생활을 최대한 정리하되 검사 결과와 건강 상태를 바탕으로 담당 의사와 상의해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는 개인 상태에 따라 접근이 달라질 수 있으니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의료진과 함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음식과 햇볕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생활만으로 버텨보자가 아니라 의료진과 함께 점검하자가 더 안전합니다. 먼저 이런 상황이라면 진료를 미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자주 비틀거리고 넘어질 뻔한 일이 늘었거나 실제로 넘어져서 크게 다친 적이 있는 분입니다. 특히 가벼운 넘어짐인데도 손목이나 갈비뼈, 척추 쪽 통증이 오래가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신 피로가 심해지고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져서 의자에서 일어나기나 계단 오르기가 갑자기 힘들어진 경우도 점검이 권장됩니다. 일상 기능 자체가 빠르게 무너지는 느낌이라면 다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를 포함한 칼슘 대사, 뼈 건강, 신장 기능을 더 신중하게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는 분,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콩팥 기능이 좋지 않다고 들으신 분,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중인 분, 또는 과거에 암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인터넷에서 본 방식보다 내 몸의 검사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검사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담당 의사와 함께 음식과 햇볕, 운동, 필요시 추가 평가까지 안전하게 조정하는 편이 권장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경고 신호가 있다면 비타민 D 관리 이전에 즉시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져서 걷기 어렵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지는 경우, 가슴 두근거림이나 흉통, 숨참이 동반되는 경우, 심한 체중 감소나 식욕 저하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은 영양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후 비타민 D는 남들이 다 챙기니까 나도 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 생활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하고 무리 없는 루틴으로 채워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짧게라도 자주 빛을 보고 식사에서는 생선과 달걀, 강화식품과 버섯 같은 선택지를 현실적으로 이어가며 걷기와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균형감을 함께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면서
안전한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방송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분, 넘어짐이 잦거나 골절이 의심되는 분, 증상이 심하게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 루틴을 조금 더 가볍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